그 중개 실무 파트는 전부 다 실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법 지식들을 주로 물어봐요. 그 법 지식들을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물어보느냐 하면은 민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그 다음에 상가금임대차보호법, 상임법. 그렇지요. 이거 다 1차 과목에서 하는 것들이잖아. 그러다 또 뭐다? 부동산 실명법. 그렇지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에 관한. 이것도 민법에서 다 하는 거죠. 1차 과목.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민법 과목이 제대로 수업이 돼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법을 활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이걸 활용해서 실무로 구성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민법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특별법하고. 그래서 적어도 민법을 어느 정도 한번 공부를 한 상태라야 실무 파트를 수업하는데 뭐 좀 이해도가 빠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308페이지까지 법령 파트를 다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8페이지까지는 아시죠?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이 더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그것까지 끝낼 생각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하는 편인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둬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지금 1, 2월 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이 과목 올 수업에도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좋다 이 말이라. 알았어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책도 피가 복습한다? 민법. 알았어요? 민법이 어느 정도 뭐다? 수준이 싹 이러면은 나머지 과목은 스스로 자신감도 붙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돼 있다. 그렇게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게 나아요. 87페이지에 보면은 제 5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나왔는데 틀을 잡습니다. 1번에 업무 지역 범위 하는 게 있고 저번 때 2번에는 뭐 중개 대상물의 범위, 뒷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은 겸업 업무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 4번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지. 지역 범위, 대상물의 범위, 겸업 업무 범위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겸업 업무 범위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은 88페이지 3번을 별표 표시해 놔놓고 알겠어요. 제일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아요. 87페이지에 이제 지역 범위부터 보는데 양갈로 1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자 줄을 끄는 게 지역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걸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아마 법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요. 그럼 전국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 다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국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 다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교재는 전국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오잖아. 그냥 지역 제한이 없다 하고 뭐다? 뭐 전국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재 보면 전부 다 전국을 강조합니다. 전국을 다 강조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수험생한테 제가 물어요. 왜 전국입니까? 하면 답변이 이리 나옵니다. 책에 글이 되어 있던데요. 그 업무 지역 범위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하면서 답을 하는데 왜 전국입니까? 하면 책에 글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한 규정이 없어서 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꾸 깨달아야 되는 기다 이 말이야. 그렇지? 전국을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아까 4개 특수법인이 있었죠. 그 특수법인의 경우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것도 법인 형태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야. 그럼 만약에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지역 제한이 있는 거지 뭐. 그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해당 법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우리 시험 출제위원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해당 법률은 시험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협동조합의 업무 지역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슨 법을 봐야 되느냐? 농협협동조합법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협협동조합법에 지역 제한 규정이 없으면 뭐다?
마찬가지 전국에 소재하는 농지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혁공인. 그 7638호는 띠내필이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안 불러도 돼요. 그냥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혁공인중개사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업무지역 제한이 있어. 읽어봐요.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어디?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 특광도를 지나게 줄 거 나왔잖아. 그렇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하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요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혁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으면 업무지역 범위는 어디다? 대구 광역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경산에 있으면 뭐? 경상북도가 업무지역 범위가 되는 거다. 특광도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건은 중개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다만 단서가 있어.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을 동그라미 딱 지둡니다.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어. 자,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용어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알겠습니까? 설명을 듣습니다. 뒤에 가면 할 깁니다. 또 24조 가서 할 건데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일단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이 3개가 있는데 협회 2군데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책에는 적어놔도. 그래서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한방이라고 그래. 정보망 명칭이 한방. 그 다음에 그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2개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는 건 유렌이라고, 영어로 유렌이라고 부르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뭐 부동산 진군감, 뭐 테크인감, 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A 정보망, B 정보망, C 정보망 이리 있는데, 자, 대구시 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업무지역 범위는 어디입니까? 대구 광역시가 되는 거죠.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요 놈이 A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고 있어요. B 정보망 가입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C도 가입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돼. 할 때 이용료 내야 되는 거지. 셋 다 이용해도 셋 다 이용 안 해도 돼요. 임의적 가입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를 가입 이용하고 있어. 이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 컴퓨터 정보통신망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정보교환 시스템인데 요 정보망은 여러분들은 가입 이용 뭐합니다? 신분이 뭐가 아니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그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만 가입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망입니다. 등록한 자만이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냐?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매물 정보와 뭐다? 매수 정보가 있다. 이리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이 매물 정보, 매수 정보를 누가?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정보를 자기가 가입 이용하는 요 A 정보망에 등록을 한 기거든. 알겠습니까? 이 정보망을 통해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개가 가능하도록? 공동 중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칙 제6조 요 가입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나와 있을 거단 말이지. A 정보망에 서울의 아파트가 매물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요 또 뭐다? 대구의 아파트가 매물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이거 중개한다, 뭐 한다? 합니다. 요것도 중개한다, 뭐 한다? 합니다. 왜 하느냐? 당해 정보망이야. 당해. 여기서 말하는 당해 정보망 가는 거는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정보망을 무슨 정보망?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로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정보망에도 서울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대구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겠지. 요거 중개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요거 중개한다, 뭐 한다? 합니다, 요거는. 왜냐, 이거는 대구 거니까. 이거는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여부를 떠나서 지역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C도 마찬가지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왜 중개 뭐 한다? 당해 정보망이 아니라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해 하는 걸 제가 줄 거는 이유가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점검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또 국어가 안 돼, 여러분들이. 이해 다 했는데도. 자, 시험 지문 기출된, 오래전에 기출된 겁니다.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X. 뭐 하잖아. 가입 이용하기도 했는데 뭐 하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국어가 전부 다 다르고 어다릅니다. 방금 거는 X 문장인데. 알겠어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그거는 또 온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뭐다? X가 되는데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는 있나 없나? 있지 뭐. 알겠어요? 이거 확대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게 국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는데, 알겠어요? 그 밑에 주의할 것은 제가 적어놨죠? 읽어봐요. 줄 끊는 게 아닙니다.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어떻게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방법뿐이다라는 소리라. 공동 사용하는 방법도 안 되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수십 명 고용해도 안 되고, 알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틀리도록 내느냐 하면은, 보통 공부를 안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거든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 제한을 받고 있잖아, 지금. 제한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증이 없어서, 자격증이 없어서 업무 지역 제한을 가거든. 그러면 지는 자격증이 없지만은 자격증 갖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뭐 같이 쓴다면은 얼마든지 뭐다 업무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단순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오히려 법적 근거는 뭐밖에 없다? 거래 정보망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에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 그 다음 2번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해놨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뭐는 없다? 규정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했는데 이게 기억나야 되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 중개대상물의 범위잖아. 그렇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세 종류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으냐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달리 정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이 사람도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뭐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협협동조합법 57조 1항을 보면은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법 57조 1항 딱 보니까 뭐만? 농지만 중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농지만. 그러면 건축물 중개한다 뭔다? 뭐 한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지. 왜? 농협협동조합법에 나오는 거잖아. 농협협동조합법은 출제 범위에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9회 때 나와버렸어. 9회 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지역농협협동조합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지문 5개가 다 나왔어요. 이 한 문제는 아예 농협협동조합법을 안 살펴본 사람이라면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푸는 거지. 선생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선생도, 강연 선생도 그때 당시에 9회 때 강연 선생이 농협협동조합법의 내용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죠. 근데 딱 나와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나왔으니까 또 지도 농협협동조합법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살펴보고 또 강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나왔는 그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지금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자격시험도 아닌데 농협협동조합법도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안 살펴봐. 혹시라도 책에 나오면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는 수준이지 뭐. 알겠지? 그걸 지금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 됐고 뒷페이지에 이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업무? 겸업 업무. 겸업이라는 단어는 중개업 이외에 겸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논리가 돼. 알겠습니까?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중개업 이외에 행할 수 있는 업무가 겸업 업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힌트를 드리고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근본이 되고 상위의 법인 헌법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규정해 놨는데, 알겠어요? 영업 활동의 자유, 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취급에 귀천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영업하고 싶은 게, 알겠어요? 중개업하고 뭐하고, 예를 들면 임대업을 같이 하고 싶으면 뭐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허용해야 되는 게 헌법상의 자유정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을 하되 하위 법률로, 국회가 만든 하위 법률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도록 해놨어. 제한하려면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본권은 100% 무조건 보장해 준다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그 하위 법률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도 들어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중개법인에 대해서, 중개법인에 대해서만 그걸 동그라미 딱 쳐요. 중개법인이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특별히 겸업의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을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헌법 정신에 맞추어가 겸업을 제한 안 해요. 누구만 제한한다? 중개법인만.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정하는 업무? 해당 법률 동그라미 칩니다. 해당 법률은 자, 지역농협의 업무는 어느 법을 찾아보면 농업협동조합법. 그래서 정하는 업무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잘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보겠지. 알겠어요? 논리는 시야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누구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중개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아시죠?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그 겸업 업무에 대한 대가는 어떤 기준하에서 받아야 되느냐?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정하는 바가 없으면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충학습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놔둬요. 양갈로 1번에 누구의 겸업 업무?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제한인지 봅시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업 동그라미. 그리고 몇 조 1항에 규정된 업무?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 그거 줄 것고 밑에다가 5가지 고래 적어둡니다. 5가지. 그 다음에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 그거 줄 것고 밑에다가 경공매 업무 고래 적습니다.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 가능한 경공매 업무라고 적습니다.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은 본업이잖아. 중개업 이외에 겸할 수 있는 겸업 업무는 몇 가지? 5가지하고 경공매 업무 합치면 몇 가지? 6가지 아닙니까? 5 플러스 1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방갈로 1번에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가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오잖아. 5가지가. 오른쪽에 보면은 14조 2항에 규정된 업무가 경공매 업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누구의 겸업 업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특히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왼쪽 페이지로 와가 5가지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에 여러분들 14조 1항에 규정된 업무라는 이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외우면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1번부터 5번까지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뭐 관리대행 동그라미 칩니다. 관리대행. 그 다음에 2번에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돼 있죠? 상담을 또 동그라미 쳐놨잖아. 줄 꺼놨잖아. 그렇죠? 진하게 해놓으면 다 줄 끊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걸 동그라미 치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실수로 틀려버리면 안 된다.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 그걸 또 줄 꺼놨잖아.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경쟁의 제공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말하는 건데, 알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 그러면 기출된 지문 사례 소개해드리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이 단어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잖아. 그럼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내지 정보의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OX. X. 1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만큼 이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문자를 뭐다?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공부는 용어 공부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상당히 신경 공을 들였잖아. 알겠어요?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가면서 용어 공부에 공을 들인 거네. 시간을 투자해가. 4번에 상업용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분양대행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기출된 사례 소개해드리면 토지 분양대행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하잖아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뿐이지 토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관로안에 장글씨 봐봐요. 의뢰는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의 부수들은 용역의 알선 돼 있죠. 알선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이사업, 도배업을 직접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방갈로 2번에 봐봐요. 14조 제2항 된 업무였는데 이 경공매 업무라고 그랬잖아? 경공매 업무. 줄 꺼놓고 진하게 나온 거 잘 봐봐요. 경매, 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성,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이런 걸 다 이제 경공매 업무 그렇게 줄여서 아까 메모를 한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큼은 끝에 법원에 뭘 해야 된다? 등록. 법원에 등록하는 걸 줄 한번 더 끊어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제가 이 6줄을 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답을 잘 해봐요. 국어 해석을 잘해요. 제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의 대표자인데, 알겠어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하려고 그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하려고 그래. 법원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경매 부동산에 무슨 행위할 때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거지. 그러면 공매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할 때도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을 정확하게 딱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법원에 등록하자. 여기는 지금 등록이라는 두 글자만 써놨는데 나중에 대법원 규칙을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좀 길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런 명칭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은 무슨 등록이에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잖아. 무슨 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야. 그걸 자꾸 공부하는데 뭐 길다고 등록 두 글자로 이야기해버려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정식 명칭은 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그럼 여기 법원의 등록의 정식 명칭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야.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미리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제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대표자인데 제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 사무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게시 서면에 들어갑니다. 걸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겸업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사무실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증도 함께 뭐 걸어놔야 된다. 등록증이 몇 장? 2장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충학습은 봅니다. 보충학습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누구는 돼 있어요. 중개인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중개인은 아까 길게 요 사람 아닙니까?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중개인이라고 안 쓰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야. 제안해 놨어요. 알겠어요? 제안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 14조 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놓은 그 단어는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개인은 무슨 영업을 뭐 한다? 경공매 업무를 뭐 한다라고 제안을 해놨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방금 설명했는 거고, 양갈로 2번으로 가봐요. 누구의 개업 업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 업무는 두 번째 줄에 봐봐요.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 및 다른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중개 업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만 있다면 중개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이 사람도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 사람도 개인이거든? 이 사람은 무슨 업무는 못하도록 경공매 업무는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어. 알겠어요? 계속 읽어봐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달리 14조 2항 규정에 의한 경공매 관련 업무를 행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요 사람이 경공매 업무를 수행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공매 업무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규정 없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입법 시스템을 이점에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역사를 거슬러 갑니다. 옛날로 거슬러 가면 이 경공매 영업은, 경공매 업무는 옛날에는 변호사만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영업했다 뭐 했다? 뭐 했습니다. 경공매 업무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법무사법을 개정했어요. 법무사법을 개정해 이제 법무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허용합니다. 알겠어요? 그 이후에 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가 누구도 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세 종류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데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허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용받지도 않고 하게 되면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거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걸 밑에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거는. 알겠어요? 요 사람이 경공매 업무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하는 거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봐봐요. 이런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제 말고 다른 이 법령 실무 선생님들 강의하면 쭉 들어보거나 책을 쭉 살펴보면은 이때까지 기출된 바가 없는 부분은 책에도 안 나오고 설명도 안 해.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항상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책보다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다 하죠. 아니 근데 지금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도 할 수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매수인증, 입찰신청의 대리도 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본인이 직접 지금 법정에 가가지고 매수인증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건 영업이에요, 영업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가서 했대. 다 했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겸업이라 그러잖아. 겸할수에는 뭐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이라는 거는 대가가 뒤따른 거 안 따른 거고 고수가 뒤따르는 거잖아요.
보수를 받아가면서 타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주는 거. 이게 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한 거는 그렇게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입찰법정에 가가 뭐 서류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다 할 수 있느냐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영업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자격증 없어도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타인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저 물건을 내가 입찰 대리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뭐다 낙찰받아 줄게. 가면 수수료 얼마 내놔라. 이게 영업 아닙니까? 이런 영업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변호사가 되든지 법무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 누가 되든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이래야 돼. 근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됐다 하더라도 그런 매수인증 대리 영업을 하려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별도의 절차로 무슨 절차? 법원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봐봐요. 법무사하고 변호사는 법원에 별도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하고 하나, 그냥 하나. 그냥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증하고 인식 자체가 뭐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말이에요. 기다리시네. 자, 그러면 지금 겸업 업무에 대해서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종류였어요? 3종류죠? 자, 3종류. 개업 동그라미 제가 3개 그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들이야. 겸업 범위가 제일 넓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라요? 개인고 3종류인데 3종류면 개인하면 안 되고 3종류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 3종류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전혀 제한이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니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지. 이 사람도 겸업 제한이 있나 없나? 없는데 다만 뭐만 뭐하더라? 경공매매만 뭐하더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점은 경공매매 뭐하고 뭐하고 그 차이밖에 더 있나 말이지. 맞죠? 그게 뭐다? 아니 법인인 개업 중개법인 몇 가지만 한다? 6가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몇 가지만? 6가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가지 이외에 다른 영업을 하잖아? 겸업 제한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래. 법인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하고 봐봐요. 미스매치가 되어버렸잖아. 여러분들 상승이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꾸로 돼 있잖아. 이런 게 공부를 해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정부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뭐다? 뭔가 이유가 있을 기다 없을 기다? 있을 기다 이 말이지. 자, 봐봐요.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자,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하는 게 좋아요? 몇 가지만 잘하는 게 좋아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욕심 놔두고,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잖아. 만들어 놨잖아. 이 만들 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거래 당사자들.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잖아. 고객들은. 그렇죠?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럼 몇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문성이 뛰어날 거다? 법인이 개업.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중개업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개업 공인중개사 위주로 육성해 나가겠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위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정책 방향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오만 거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다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저는 지금 가보면 알겠어요. 길거리 가보면은 특히 이 사람 있잖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일 숫자가 많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무소 숫자가 제일 많잖아. 전부 다 유리창에 보면 썬팅 글자 막 색이 났다 안 났다. 색이 났는데 보면 전문성도 없어 보이는데 뭐다
경매 전문 개사과, 분양 대행 전문 개사과, 뭐 다 전문이래.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고객을 뭐 유인하나 어떤 요인이 될지 몰라도 고객도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꾸 똑똑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거 썬팅해놓은 글자가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한 거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알겠어요? 그걸 말라고 글씨를 새겨.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를 합니다. 이런 뜻의 뭐다 문구만 쓰면 되는 거지. 뭐 공장 전문, 임야 전문, 농지 전문, 오만 물건 다 전문이래.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런 강의를 또 수년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중개사무소 오픈한 유리창 보면 책임 성실 중개 하는 용어로 고장하는 사무실이 좀 많아요. 고객들이 다 똑똑해지고 있거든. 알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알겠어요? 이쪽에 한가 봐요. 88페이지에 보충학습 있죠? 내 옆박스 안에. 이건 시험 문제는 내면은 출제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굴릴 줄 아느냐면, 머리 굴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특히 겸업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리를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다른 법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하면 결국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법에서 제한하면 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을 명문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지만은 알겠어요? 겸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되면 결국 사실상 겸업을 뭐 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자, 봐봐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은 자격증 땄잖아? 이 사람이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땄어. 그럴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땄으면 아파트 소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 소장할 수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잖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그런데 주택관리 자격증 땄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도 같이 한다고 한다. 같이 한다고 한다. 자, 봐봐요. 천천히. 겸업에 제한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 겸업에 제한이 없다 하는 것만 보면 아파트 소장도 같이 한다면 한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같이 해보자 이 말이지. 같이 하면 아파트 소장은 정규직이잖아. 출근부에 출퇴근부에 도장을 꼬박꼬박 찍어야 돼. 맞죠? 그러면 그 도장 콕콕 찍는 바람에 중개사무소를 출근했다 뭐 했다? 못했다. 사실 뭐 했잖아.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 업무를 누가 했노? 보조원으로 하여금 시켰을 거 아닌가, 자기는 관리사무 출근하는 바람에.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정 대여가 될 수 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대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인 거예요. 그럼 결국 주택관리사 자격증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소장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하려면은 뭐다? 이 중개업을 무슨 신고 내고, 폐업 신고 내고, 관리사 자격증 갖고 소장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겸직 내지 겸업의 제한이 있나 없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겸업의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가능하다? 겸업이 가능하다,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알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다 이해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원래부터 세리빼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수업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 바로 엔틱입니다. 뭐 그러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하고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제가 출근했나 뭐 했나 물었잖아요. 뭐 이거 뭐하냐? 밤에만 출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개사무소는 언제만 출근한다? 밤에만.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언제만 수행한다? 밤에만. 그러면 정의 대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낮에는 관리사무 출근했다가 퇴근해가 밤에 자격증 수행해서 뭐. 그러면 법에 위반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 손님 오고 안 오고는 집안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내지 겸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생각을 하면은 밤에만 중개업하면 될 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돼. 알겠습니까? 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파트 관리
조직상으로 보면 소장도 있지만은 경비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경비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아무따니만 다르지만은 이틀에 한 번씩 밤에만 근무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렇지? 아파트 경비 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이지. 그거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라. 경비의 근무 형태가 이틀에 한 번씩 밤에만 근무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뭐다? 내가 중개사무소에 출근해가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안 했다? 했다.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거잖아. 그런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해석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직에는 종사할 수 없다. 왜? 정의 대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법이 정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겸업이나 겸직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알겠어요? 그러면 돼버렸고, 90페이지에 보면은, 알겠어요? 그 보충학습,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아까 제가 법무사, 변호사 이야기했죠? 그거 참고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밑에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의외로 또 쉽게 나옵니다. 겸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 1.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7번 봐요. 자꾸 여러분들이 글읽기 훈련이 덜 되니까 모든 개업공인을 하니까 여기서 그만 막 X 알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7번 봐요. 이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이 사람 겸업 제한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사람은 프랜차이즈 영업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뭐. 즉 법인이 행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를 이 사람도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6가지 할 수 있지만 다만 뭐만 빼고? 경공매만 빼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6가지의 프랜차이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무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오지 뭘 고민하고 그리 오래 하고 있습니까? 다 오잖아. 1번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개업할 수 있다. 맞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참 생각하는 거는 그만 모든 여기에서 뭐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왜 모던이라는 걸 적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다 거기에 필히 꽂혀가지고 뭐다 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집어넣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번은 틀렸다는 건데,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라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은 누구라요? 요 두 사람 아이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법인인 개업공인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이 6가지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O가 X가 X잖아요. 경공매면 O 하잖아. 알겠어요? 그렇잖아.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무슨 업무? 상담 업무. 겸업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 겸업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려버렸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료는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 그거 안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있다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단독주택도 주택이죠? 주택의 분양 대행업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5번 지문은 어디에 또 필팍 꽂혀가 있다? 20호 미만 가니까 또 이게 궁금해지네. 아니 우리가 공부한 법 조문에 20호 미만이냐 이상이냐 뭐 기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고만 돼 있지. 그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호수, 세대수, 규모는 제한이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어요? 법 조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 20호 하는 것도 어디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지금은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주택법 공부하거든? 주택법 공부하면 또 20호 하는 게 나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게 들어봐가지고 거기에 피 꽂혀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택법이 개정돼가 20호가 안 나오고 30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이 문제가 출제될 22회인데 이 문제가 출제될 그때 당시에 주택법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의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주택법이 개정돼가 20호가 아니고 30호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건축허가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걸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조그만한 아파트 같은 거 층수는 뭐다? 한 8층, 9층, 10층 되는데 세대수로 시알이 보면 뭐 두 줄로만 싹 올라갔거든. 올라가 보면 한 20몇 세대 뭐 이리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바로 건축 허가만 받아가 분양해 모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대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 허가 받기가 쉽다. 사업계획 승인 받기가 쉽다. 건축허가 받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알겠어요?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결국은 봐봐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뭐 몇 글자 때문에 뭐다 고민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자신감이 떨어져가 답을 못 찾고 있는 현상이 생기잖아. 이런 현상. 이걸 극복하는 순간 답은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앞으로 의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봐봐요. 법인인격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무슨 사무소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하는 걸 동그라미 쳤잖아. 두어야 한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둬야 되는 사무소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요거는 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문제거든. 알겠습니까? 이 법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장난치는 방법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표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말장난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공부가 상당히 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글을 읽을 때, 법조문 읽을 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글자가 나오면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 그걸 의도적으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 읽을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뭐 정확하게 읽는 습관, 시각을 가지는 게 좋다. 특히 공법에는 시험 장난 잘 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공법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하는 거 있잖아. 도시기본계획. 알겠어요? 도시기본계획. 이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라요.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는 뭐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쪽에 예를 들면은, 뭐 경상북도 위쪽으로 가면 봉화구이다, 영양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는 군 단위에도 도시기본계획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군 단위로 뭐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 그런데 그 봉화군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해도 되지만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구가 적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런데 봉화군에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해야 한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래서 봉화군 같은 데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라면은 봉화군의 도시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법을 좀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는 한 2년인가 3년 동안 공법을 강의를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귀찮아가 치아버렸어요. 그래서 워낙 공법은 강의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암기돼야 될 사항도 많을 뿐더러 암기 실컷해가 강의를 한참 하는데 법을 자주 바꿔서 와서 또 바꿔 기억해야 되고 해서 귀찮아가 때려잡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91페이지 봅니다. 6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누구의 신고 등 고용인 가는 글자가 이제 또 처음 나와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고용인 가는 건 누구와 누구를 고용인이란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뭐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있잖아. 이 사람은 고용인이다, 고용인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고용인 가는 건 직원을 생각하면 돼. 직원. 알겠습니까? 우리 중개사무소에 직원 가는 건 신분이 두 종류밖에 더 있나?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뭐하고 중개보조원. 알겠어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용인을 두지 않은 사무소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양갈 1번에 고용인의 종류 해가지고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하는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자는 고용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적어놨죠. 그림을 요리 싹 그려놨어. 이 그림은 제 전매 특허입니다. 아가씨요. 이 그림이 다른 책에서 어디 봤다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가씨요. 하도 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서 교재는 서로 축복 뺏기서 왔어. 아가씨요. 저는 안 뺏깁니다. 아가씨요. 저는 법전만 놓고 그냥 법전 놓고 아가씨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례 검색해가 제 나름대로 뭐다 편집을 해버려요. 아가씨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출판사 교재하고 이 책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당장 구별이 싹 갈 겁니다. 아가씨요. 뺏기는 교재들은 서로 보면 모양새가 비슷해. 아가씨요.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너무 관대가 큰일이에요. 아가씨. 어떤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다 감내가면서 뭐다 노력을 기울여가 써놓은 책을 갖다가 뭐다 자기는 홀라당 그냥 뺏겨 못 보는 거야. 아가씨. 이 절도입니다. 아가씨. 저작권 침해는. 아가씨. 그런데 관대하다라는 거지. 아가씨. 또 친고죄로 돼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또 처벌도 안 해.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수들도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뭐, 표절 시비가 늘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오랜 이 관행이 그리 돼서 그런 건지 너무 관대.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이 그림은. 장글씨 잘 읽어보면.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수강생이 7, 80%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 시험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7, 80% 틀리는 학생이 아니고 뭐 20, 30% 맞추는 학생에 속 들어가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현상이 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어느 부분에서. 그럼 그걸 피해가는 습성이 있어요. 피해가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야. 설마 이게 나오겠나? 피해가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설마가 뭐 잡는다? 사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이 법인은 이제 중개법인이라고 해놨죠. 특수법인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까 농협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여기 지금 갑을병정무라고 돼 있네. 그래서 한자는 잘 못 써요. 갑을병정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요 세 사람이 뭐다? 세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 복습입니다. 사원 또는 뭐다?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 정무는 뭐다? 뭐로 돼 있어요?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해가지고 고용인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요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요 사람도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세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용어 정의할 때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은 임원이고 고용인이고 그 차이다. 신분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신분도 있고 다른 신분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이치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법적 신분이 한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법적 신분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럼 법적 신분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법적 신분, 각각의 신분에 맞추어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신분에 따르면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또 무슨 요 신분에 따르면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다. 임원 신분에 따르면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다. 경영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자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신분에 따르면 무슨 업무 할 수 있는데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신분이기 때문에 경영 업무에는 관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이 취급할 거는 같이 취급하고 달리 취급할 거는 달리 취급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 없다. 뭡니까? 중개 보조원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사람도 자격증 없다. 뭐다? 중개 보조원이다. 그럼 신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사람은 경영 업무에 관여한다, 뭐 한다? 한다. 그런데 보조원이기 때문에 뭐는 뭐 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 뭐 한다? 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갑을 병정무의 신분을 다 분석한 거야. 이 그림이. 근데 이제 뭐 첫째 시간에 검토했다시피 봐봐요. 요 사람이 자, 이 갑을병 알겠어요? 갑을병 다 신분이 공통적 신분이 뭐예요? 사원들이 이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누가 결격사유가 되는 거다? 법인이 결격사유가 돼. 알겠어요? 근데 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라는 거죠. 합리적이 못하니까 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아까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뭐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법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아니지만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인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거 오전에 공부했잖아. 알겠어요? 그걸 여기다 다 적어 놓은 기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제 그 왼쪽 그 밑에 부분이 그 윗부분은 설명 다 됐고 아랫부분에 업무 정지처분 아까 결격사유 공부할 때 오전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있겠잖아. 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였던 사람?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근데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고용인이었던 사람은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 한다? 한다. 자기가 그걸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밑에 거 읽어볼까? 왼쪽에 업무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업무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고용인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고 고용인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차이점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공부했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거기에 중개업자라는 글자가 나와 있죠. 그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수정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사진으로 찍어가 수록해 놓은 기라서 수정이 안 돼가 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 지금. 옛날에는 등록한 자를 중개업자라 부르지만 지금은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자, 요까지 그림이 해결됐습니다. 뒷페이지까지 합시다. 자, 양갈로 2번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어 있는데 반갈로 1번에 읽으면 돼요.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등록관청에 뭐 하게 돼 있다?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신고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일단은.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는 신고사항이다 하는 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반갈로 2번 봐봐요. 고용한 경우에는 돼 있죠? 고용한 경우 동그라미 딱 치고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언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동그라미 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또 필이 엉뚱한 데 꼭 치면 안 돼. 자, 7번 봐봐요.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 고용신고라는 단어는 고용한 사실을 뭐 하는 거다? 신고하는 거잖아. 사전신고예요?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지. 사후신고. 고용 먼저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게 사후신고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을 딱 보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 법조문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단어에 필이 꽂혀가 사전신고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고용신고는 사후신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슨 의미냐?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격증 취득한 분을 소속공인중개사로 오늘 고용했어요. 오늘 고용했어. 그럼 고용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사후야. 사후신고야. 근데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하는 말 뜻은 뭐냐? 자, 오늘 고용했는데 고용신고는 모레 하겠습니다. 모레 하면 오늘 고용했는데 내일 출근해가 일할까 뭐 할까? 뭐 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개시 전까지는 고용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업무에 종사 개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업무 개시 전까지 돼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뭘 수행해라? 업무를 수행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사람은 무슨 교육 대상이다? 실무교육 대상이고, 중개보호전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사람은 뭐? 직무교육 대상이니까 그 교육을 이미 받았다라면 관계없지만 받지 않았다라면 뭐다? 교육부터 받도록 한 다음에 고용신고해라 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야. 고용을 했는데 고용신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봅니다. 방갈로 3번에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옛날엔 했지만 지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 확인 요청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는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는 뭐 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스스로 뭐 하게 돼 있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 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알겠지? 결격사에 해당되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읽은 적 있죠.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는 거잖아요.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읽은 적이 있어 없어요? 또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뭐 말도 안 해줘놓고는 또 기억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했었거든. 알았지? 68페이지 가봐요. 68페이지 가면은 결격사의 의 부분의 두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죠? 그렇죠? 다시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뭐 교육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전자적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죠? 방갈로 4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도 뭐다? 신고사항이다 라는 소리죠. 그 다음 방갈로 5번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누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별도로 맨다? 첨부. 외국인 동그라미 첨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것이.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누가 스스로 만들어 와야 된다. 그 외국인이 스스로 만들어 와야 되지 뭐. 알겠습니까? 아포스티오 협약 문서 뭐 하는 거 몰라 된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되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밑에 보충학습인데 동그라미 2번을 봐봐. 1번은 이미 했고, 알겠어요? 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 위반 시 줄 것입니다. 명확한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명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걸 줄 딱 끊어놓는다 이 말이야.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 제재 규정이 없대.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 신고를 안 했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위반이잖아? 위반인데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제재를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려요. 그러면 누가 고용신고 하겠노 이 말이지. 안 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데 누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하겠노 이 말이지. 알겠지? 제재 규정이 없다는데. 알겠지? 없다는데.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197페이지 가봐요. 197페이지 가면 이제 업무 정지 기준에가 표가 나오죠? 업무 정지 사유가 1번부터 15번까지 나오잖아? 그렇죠? 15번을 봐봐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서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무슨 정지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 업무 정지 1개월 적어놨죠? 자, 그러면 봐. 이 15번은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거라? 모르죠? 앞으로 갑니다. 92페이지 갑니다. 92페이지 그 보충학습의 내용 박스의 2번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읽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1항 15호, 15호는 방금 뒤에서 봤던 거야. 그 15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의무사항이나 뭐 위반에 대한 뭐를 두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고용신고 안 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정지처분이 가능하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공부를 이래 합니다.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부 다 그렇게 강의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시험 출제위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시적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X. O인데 수험생들이 다 X 하는 거야. 왜 X? 지 머릿속에는 무슨 정지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 1개월로 알고 있는데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이 관계는 업무정지인데 왜 제재 규정이 없다 그러지? 하면서 전부 다 X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업무정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원인이 알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는 위반 사례로 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어디에 통보? 협회 통보. 그러면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사항은 어디에 통보하게 돼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통보하는 거 몇 번째 보여요? 응? 옳지, 세 번째 보인다는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반 때 교반 사실은 통보. 그 다음에 오늘 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은 통보. 그 다음에 지금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도 협회 통보. 앞으로 진도 나가면 더 나온다, 나온다? 더 나온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4페이지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부분을 공부하는데 어렵습니다. 별표 표시를 해놔요. 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를 쉽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는 주제라, 이 부분이. 근데 어렵게 내면은 진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2페이지에 걸쳐서 밖에 안 적어 놨지만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규정을 다 동원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무엇을 공부하자라는 소리냐면 이것만 화도 던져놓고 마칠게요.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자, 고용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이잖아요. 누가 고용을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 고용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잖아.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민사 책임도 있고 행정상 책임도 있고 형사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 이놈이 잘못했으니까 민사 책임 져야 한다, 안 한다? 행정상 책임 져야 한다, 안 한다? 형사 책임 져야 한다, 안 한다? 다 져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하자는 거냐? 이 사람이 다 당연히 책임지는 거는 맞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질까 말까? 함께 책임을 질까 말까? 질까 말까? 이거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왜 져야 됩니까? 네?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는 아세요? 머릿속에 근거가 없어요. 함께 책임을 지는 건 결론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그 함께 책임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머릿속에. 법에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책임진다고 맞추는 거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경험했거든.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연도 함께 책임지더라 안 지더라? 지더라. 그 생각을 가진 거거든. 그거는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걸 생각한 거다. 우리가 따지는 거는 도의적 책임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법적 책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거를 항상 찾아야 돼. 그 근거를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조문을 발견해가 설명을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다라는 소리라. 알았어요? 아까 첫째 시간에 양벌 규정 하는 게 있었나 없었나? 그게요, 이거. 양벌. 형사 책임을 함께 지는 근거가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에요. 무슨 형만 받는다. 벌금형 괜찮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기다려. 그래서 다시 복습합니다. 알았어요? 항상 근거를 확인하는, 근거를 댈 줄 아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거.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94페이지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마칩니다.